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필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아이돌의 인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요. 예, 네.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름지기 량연량아요. 학교를 안 갔어. 학교를 안 갔어. 뱅글뱅글 돌면 아주 그때 자지러졌다. 옛날 사람. 저는 최근 예. 정말 주가가 치솟고 있는 어. 뉴진스. 뉴진스. 네. 뉴진스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너무 예뻐요. 약간 공부하고 오신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급하게 듣고 왔죠. 약간 아니요. 영턱스 클럽 나올 줄 알았는데 뉴진스가 나왔어요. 저 무시하는 겁니다. 저도 걸그룹을 참 좋아해요. 아이돌 걸그룹. 그래요? 누구?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 그렇죠. 베이비복스 나와줘야지. 최고지. 그럼요. 예. SES 베이비복스 네. 나와줘야죠. 예. 네. 아무튼 뭐 그 시대, 그 세대의 아이돌들이 있는데 요즘에 진짜 세계적으로 K-팝 아이돌들의 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예. 네. 오늘 왠지 아이돌이 출연할 것 같다. 와, 대박 느낌을. 났네. 아이돌 예. 나오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너무 올바른 부분이에요. 아이돌 이렇게 나오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돌 나오는 아이돌입니까? 건가요? 그 기대감을 안고 네. 대본을 봤습니다. 네. 음악평론가분이 나오시는. 자, 그러나 실망하시긴 이릅니다. 아이돌보다도 더 반짝이는 정보가 우리에게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뭐 그렇잖아요. 기대를 했다가 떨어지니까 더 아프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대를 충족할 만한 네.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K-팝과 메타버스의 동행이거든요. 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다 같이 로그인!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도 뜨고 지고가 있잖아요. 그 네. 시대를 대표하는 핫한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음악 평론 이 시장에서 요즘 가장 핫한 분이라고 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대 음악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 기다리다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왜요? 왜요? 왜죠? 아, 필근님. 네. 뭐 량이야. 아니 왜요? 그때 당시 얼마나 핫했다고? 뉴진스 좀 공부하신 느낌이.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가 아주 좀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무난해요. 량이야. 양현양아 왜요? 학교를 안 갔는데. 좋습니다. 일단 우리 김영대 음악평론가님의 이력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네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음악학 박사, 와우.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이야. 마마 아시죠? 마마. 네. 마마. 마마 어워즈 심사위원. 오. 그리고 저서가 있습니다. BTS 더 리뷰.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 오. 지금 여기에 아이돌 아티스트. 와. 야. BTS에 묻어가는 분이시랍니다. 네. 숟가락 얹었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요? 오. 그런 식의 평가를 항상 제가 빼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대본에서 지워놓으면 꼭 그걸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BTS 이야기 지우고 그냥 네. 우리 오직 김영대 음악평론가님만의 시선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BTS의 친구 김영대 평론가님. 잠깐 지운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예. 뭐 다 농담인 거 아실 테고 네. 오늘의 주제가 평론가님 K-팝과 메타버스의 동행입니다. K-팝 산업과 메타버스가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최적의 파트너다.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 대중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제 최근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렇죠. 메타버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과 이제 공간의 개념이 탑재된 어떤 가상 세계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아우르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게 현실의 내가 아닌 일종의 대체 자아가 아바타의 형태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 뮤지션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소위 말하는 이 대체 자아를 활용해 왔단 말이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게 무슨 메타버스야라고 하실 텐데 H.O.T.만 봐도 네네. H.O.T가요? H.O.T.라는 그룹이 각각 맡고 있는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이 포지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메타버스죠. 하긴. 아바타적인 관점이죠. 태사자도 네. 천우운풍이라고 네, 네. 올라가네요. 하늘, 누구는 네. 비 막 이랬어요. 네. 오. 이미 H.O.T나 이런 그룹들에서 벌써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별도로 존재하는 예술적인 자아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단지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없었고 버추얼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세기말로 넘어오면은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까 베이비복스 나온 거 이런 거 네네. 보니까 사이버 가수 아담 있잖아요. 아담. 네, 아담. 또 네. 등장하네요, 아담. 사이버 가수 아담은 이제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그냥 립싱크 가수죠.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캐릭터가 이제 3D 기술을 통해서 실제 가수의 립싱크를 이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하게 메타버스적인 거는 갖고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아이돌로 넘어오면서는 완벽하게 이제 메타버스화 될 수 있는 기본 설정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예전부터 가수들에게 설정이란 건 있어 왔고 메타버스가 지금 딱 들어맞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을 2020년대로 끌어올려서 다시. 네. 예. 한참 와야겠네요. 요즘 그럼 K-팝을 좋아하는 이 팬들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네. 익숙하다 못해 이제 좀 필요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기성세대들 뭐 30, 40대 뭐 이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네.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신기하고 네. 내가 뭔가 내 대체 자아 혹은 아바타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활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뭔가 대단한 걸로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지만 이미 청소년들 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네. Z세대들은 이거 이미 게임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거예요, 사실. 그치.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Z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이미 자기는 메타버스 세상에 이미 탑재가 된 거였어요. 네, 특히 게임에서 게임이라는 게 결국 내가 아닌 나의 자, 다른 캐릭터가 자. 예.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 그렇게 새롭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더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K-팝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네. 됐다. 약간 그런 건 것 같아. 옛날에 선생님들 중에 젊어 보이려고 지나치게 반가 뭐뭐 했쌈. 아이루 방가루 까꿍이고요. 선생님도 X세대지? 막 이런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오히려 더 피곤하지 그럼. 그러니까 저희도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호모디지쿠스에서 많이 다뤘고 많이 네. 공부도 했고 배웠는데 네.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세계관이라는 어떤 개념이 조금 황당하다. 아, 저는 그렇죠. 약간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거든요. 오그레거리는 네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근데 또 막상 듣고 나면 집에 가면서 생각이 난단 말이죠. 묘하게 빠져드는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약간 조금 철학적이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좀 불분명한 단어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히는 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인데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는 세계관이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스토리죠, 스토리. 서사라고 스토리, 봐야 그렇죠. 되고요. 네, 네. 서사 혹은 설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세계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좀 독특한 이런 걸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게임에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가 애초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나이가 몇이다, 뭘 좋아한다.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설정 혹은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거는 이런 그룹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 그 뒤에 숨어 있는 뭐 전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사, 스토리 이렇게 또 세계관이 만나면서 K-팝 산업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죠. 이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즐길 거리라는 컨텐츠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뭐 그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인데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세계관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또 새로운 시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NFT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든 문화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저관여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문화도 그렇고 모든 산업 분야가 소규모라도 고관여층을 끌어들이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K-팝은 굉장히 적합한 산업이라고 보는 이유가 네. K-팝을 우리가 팬더스트리라는 표현도 네, 그렇게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10명이더라도 그 10배 이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쓴다는 맞습니다. 거죠. 한 명이 예를 들면 10장 무슨 포토카드 같은 걸 디지털로 발매가 되면 이야. 내가 10장을 살 수도 네. 있다. 일당백. 100장을 살 수도 있다. 그렇죠.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적합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를 살 수 있게끔 계속 뭔가를 판을 만들어 깔아주네요. 판을 깔아주고 아이템을 계속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맞네. 네네네. 예전보다 확실히 뭐 굿즈라든지 네. 다양한 상품들도 많아졌고 그 상품을 살 때 있어서 이제 지불 가치가 그렇죠. 있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나 봐요. 자,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너무 많은 말씀을 해버리시면 네.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제가 조사해 온 걸. 뭡니까? 오늘 제가 조사해 온 것 말이죠. 요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걸그룹, 메타버스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네.
에스파. 에스파.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에스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야 이거 조사하는데 어렵더라고. 혹시 에스파파 탁재훈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잠다행이야. 이거. 에스파 세계관. 에스파는 공식적으로 8인조 걸그룹입니다. 8인조라고? 예, 현실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카리나, 지젤, 윈터, 닝닝을 포함해서 현실 멤버의 이름 앞에 아이를 붙인 가상 멤버들이 존재합니다. 오. 그래서 아이 카리나, 아이 지젤, 아이 윈터, 아이 닝닝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에스파의 세계관은요, 현실 세계에 사는 아티스트 멤버와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현실과 가상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몰랐네. 일단 이걸 받아들이세요. 자,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주요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에스파의 세계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먼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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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제공한 디지털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속칭 아바타라고 아바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원전, 그러니까 인간이 취사 공개한 데이터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아니기도 한 그런 존재인 거죠. 네. 아이. 그래서 일부는 자신의 아이와 활발히 교류하지만 아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예. 네. 어렵죠. 아직 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자, 플랫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플랫. 볼게요. 네, 여기가요, 바로 이 아이들이 사는 이 가상의 세계예요. 아. 플랫에 플랫이라고 살고 그러는구나. 있어요. 네. 네. 아하. 그다음 싱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싱크. 싱크. 인간과 아이가 연결된 상태. 그게 싱크.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메시지로 처음에 시작해서 음성으로 처음에 교류를 하다가 싱크 레벨이 계속되면 아이가 현실 세계로도 진입을 할 수 있다. 오. 뭐 요런 네, 설정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싱크 아웃 아웃. 상태다. 싱크 아웃 상태다. 이렇게 오케이. 부르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나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비스. 네, 나비스가 뭐냐면요. 인간과 아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가상세계 플랫이 있고요. 광야로 향하는 문을 열 수가 오, 있습니다. 광야. 광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광야의 문을 열어. 뭐 이런 거. 그렇죠. 되게 올드하고 창피하고 정말 오늘 많은 광야의 거 하시네요. 문을 열어. 예. 블랙맘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블랙맘바? 블랙맘바 이게 뭐냐면요. 인간과 아이의 싱크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빌런이네. 빌런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광야를 떠돌고 있다는 네, 그런 설정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게임 얘기 같기도 그렇죠, 하고 약간. 아바타 영화 아바타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럼 자꾸 좀 전에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광야는 뭐냐? 광야. 플랫 너머에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무규칙, 무정형, 무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에스파는요, 에스파와 싱크가 끊기자 블랙맘바를 찾아서 광야로 떠난다라는 이런 설정입니다. 이게 아무튼 에스파의 세계관 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럼 요즘 애들은 이거 이해가 가는 거야? 이해를 하고 좋아하는 건가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한다? 네. 어렵습니다. 어렵. 네, 근데 이걸 과연 알아야 되느냐? 예.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중요한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룹이 왜 새로운지를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8인조 걸그룹이라는 말만 요것만 일단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그룹은 4인조죠. 에스파를 그렇죠. 보통 4인조라고 합니다. 근데 4인조 에스파와 이들을 각각 대표하는 아바타, 아까 아이라고 하는 아이 아바타 멤버가 4명이서 합쳐져서 8명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일단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광야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블을 할 때 MCU라고 하지 않습니까? MCU. 마블 뭐 시네마틱 유니버시티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광야라는 거는 결국 SMCU, SM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그 구성되는 구축되는 하나의 세계관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네. 이 SM 엔터테인먼트 안에 전반적인 그런 그 구성원들, 네. 그들의 음악, 그들의 가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사실 이제 이런 광야니 뭐니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것도 SM 안에서 좀 최근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SM 노래에는 광야가 광야가 많이 엄청 들어가요. 최근에 많이 네. 들어가죠. 최근에 많이 네. 들어가는 이유가 SM이 뭐 산업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인 부분으로도 요 SMCU라는 거를 앞으로 향후 이들의 먹거리로 이제 활용을 할 생각인 거죠. 계속 연장해 나가.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스파이더맨을 각각 즐길 때 상관없죠. 네. 근데 그거를 어벤져스 안에서의 세계관 혹은 나아가서 무슨 멀티버스 안의 세계관으로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듯이 지금은 이제 뭐 엑소니 뭐 여러 가지 그룹이 다 NCT니 각각 있지만 네. 이게 결국 광야에서 SMCU 안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연결되는 서사를 갖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지금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역으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가상 가수의 네. 인간 버전이 나오는 거야. 예. 오히려 오히려 그런 갑자기 날도 막- 머지않을 것 같아요. 실제 인물이 나 아담이에요 이러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담이 갑자기 어린날 행사장에 등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거 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네. 거꾸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머리 좀 길러가지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예.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산업이 발전하고 메타버스가 일상화되면 네. 이게 정답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피지컬한 요 현실 세상을 기본으로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네. 메타버스를 현실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점점 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네. 이게 내가 이게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를 모르고. 모르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한창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AI 기술이잖아요. 네. 그럼 이 AI 기술이 이 아바타 온라인의 아바타 이 버추얼한 아바타와 만나게 된다면 이들이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우리는 이들을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네. 이들의 현실 버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였네. 그러면은 이 가상 아이돌의 최대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 관리가 아, 관리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리스크가 없다. 리스크가 없는 부분 그리고 저는 리스크가 없는 부분은 이제 보너스 같이 다가오는 거라고 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프로듀스 될 수 있다. 아하. 인간이 원하는 대로. 네, 최근에 레아라는 네네네. 디지털 저희도 한번 인플루언서 다뤘어요. 네, 다루셨죠? 이제 레아가 이제 가수 데뷔를 하는데 그게 뭐 이제 윤종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프로듀싱을 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현실 가수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냐? 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100% 프로듀싱 가능하다. 아하. 예를 들면 김태진이라는 가수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목소리와 외모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완전히 만들어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아바타 가수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배합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그 구현. 간. 네, 그걸 딱 맞춰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네. 그냥 이게 좀 올드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완벽하면 좋죠.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좋고 보는 사람들도 완벽한 컨텐츠를 제공받는 거고. 근데 가끔은 이 스타가 노래 잘 부르다 삑사리도 한번 나고 네. 멋있게 걸어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야지 더 사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왜 드럼을 기계가 똑같이 정박으로 네, 네. 때리는 거와 인간이 약간 어긋나듯이 치는 것과 어느 게 더 신나냐 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줬을 때 네. 인간이 치는 드럼이 더 신나다는 아무래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맞아. 뭐냐면 인간은 인간만의 그 어떤 고유한 그 주파수, 그러니까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뭔가 불완전함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완벽한 미인보다는 뭔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를 동경하는 게 오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완벽한 어떤 이상향을 추구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버추얼 세상, 이 메타버스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평균치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현실의 매력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느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우리 셋 엄청 빈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 빈틈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새어나간다는 우리는 거의 동정심이지. 네. 빈틈 많은 제가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제가 가상 아이돌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거든요. 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KDA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4명의 챔피언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걸그룹이에요. 예. 사실 이 걸그룹이라는 컨셉트를 채용한 스킨인데요. 이 스킨이라는 게 챔피언의 외형을 꾸며주는 유료 컨텐츠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실제 앨범까지 냈다고 해요. 오. 이들의 대표곡은 팝스타인데요. 음악 차트 실시간 인기곡 탑10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 또 탑스타는요, 최근 미국 음반산업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 대박. 너무 신기하잖아요. 게임의 캐릭터가 걸그룹으로. 근데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큰 이점 덕분에 네. 지금의 아이돌들보다 더 큰 인기를 부과하게 될지도 이야. 모른다는 점. 늙지도 않겠네. 네. 그렇죠.
다음 알려드릴 내용은 진짜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한 신인 아이돌이 데뷔곡을 냈어요. 네. Take Me라는 곡인데요. Take Me. 네, 코드 쿤스트가 프로듀싱을 했고 가수 민호이가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민호이 핫하잖아요, 민호이. 네, 또 우리 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SNS를 통해서 이 아이돌을 공개적으로 응원을 했다고 해요. 오.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 아이돌 그룹 누굴까요? 바로 누구죠? 11번가 있잖아요. 네네네. 11번가. 네, 이 11번가가 선보인 11마리의 유기묘들로 구성된 아. 세계 최초의 유기묘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유기묘요? 야옹이라고? 아이돌이 고양이라고요? 네, 야. 11키티즈. 와, 오. 너무 웃기잖아요. 대박. 11키티즈는요, 동물 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인데요. 11키티즈가 소개하는 상품을 구매를 하면 상품 한 개당 희망 후원금이 적립되고 후원금은 모두 유기묘를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된다고 합니다. 오, 좋은 일이네. 고객들이 희망 쇼핑을 하면 할수록 유기묘가 또 다른 유기묘를 돕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11키티즈 캠페인을 통해서 후원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고양이 아이돌까지 탄생을 했군요. 네.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떤 아이돌이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11 키티즈. 키티즈 너무 신기하고 좀 한번 궁금하네요. 평론가님 혹시 저는 예전부터 네. KDA에 KDA.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K-팝과 게임이 만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이 KDA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그 캐릭터로 이루어진 걸그룹인데 네. 이 목소리와 음악을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인 여자아이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요? 여자아이들의 어떤 분신처럼 또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앞으로도 뭐 최근에는 게임 안에서 그 블랙핑크가 메타버스 콘서트를 또 맞아요, 열게 맞아요. 됐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뭐 KDA와 같은 그룹들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방금 11번가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홍보의 목적으로 이런 이제 메타버스 아이돌 같은 형태의 그룹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앞으로 좀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마케팅이라는 좀 노골적인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확대될 것 같습니다. K-팝과 메타버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만큼은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메타버스나 이 버추얼, 뭐 가상 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를 네. 완전히 테크놀로지적인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흔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별화를 갖기가 어려워요. 진짜 발전은 어디서 있느냐? 콘텐츠의 내용이죠. 콘텐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나 이런 버추얼 뭐 인플루언서, 아이돌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작가들의 역량입니다. 네. 아까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계관이라는 게 누가 들어도 재미가 없어. 우리가 마블 코믹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 캐릭터가 아무리 리얼한들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서사나 네, 네, 네. 그 안에 스토리가 재미없다면 그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그치. 안 그렇지, 보실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똑같아요. 지금 메타버스의 아이돌이나 혹은 가상 아티스트나 이런 것도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 그 매력은 결국 서사에서 나오거든요. 서사와 이야기의 논리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누가 창의적으로 뽑아낼 수 있냐 하는 거가 성패가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작가들의 역량이 중요해요. 아하. 왜요? 저 작가로 전혀. 갑자기요? 갑자기요? 근데 이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게 네. 네. 제가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올려진 게 수리남 보셨죠? 네. 맞죠. 수리남에서 그 조우진 씨 역할을 가지고 네. 스피노프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수요자들이 곧 작가가 돼서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도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너무 좀 소름 돋는 말씀. 그렇죠. 내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깜짝 놀라신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지금 이제 메타버스나 이 그런 가상 아이돌들이 가는 방향을 잘 보면은 네. 결국은 산업은 틀만을 앞으로 제공해 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에서 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있어요. 네. 그 마인크래프트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어떤 이 가능성은 회사가 제공해 주지만 그거를 얼마나 멋있게 만드느냐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가상 아이돌이나 이런 것도
참여자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캐릭터, 원하는 스토리로 원하는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아이돌들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아무튼 K-팝의 지금 발전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의 영향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네요. 분명하고 네네. 앞으로 뭐 미래가 될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자, 우리 평론가님 저희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K-팝과 메타버스의 동행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불가피한 미래다. 불가피한 미래. 미래다. 피할 수 없다.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의 기술은 가능해서 진화하지 뭐 좋아서 진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건물을 높이 쌓을 수 있으니까 높이 쌓는 거고 네.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만드는 거듯이 메타버스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하는 거거든요. 불가피한 미래일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고. 네. 짜왔어요? 네? 짜왔어요? 빨리 해보세요. 짜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저 거 먼저 할게요.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량연량하다. 량연양하. 자, 이유는 뭐죠? 이유는요? 아까 모든 것은 다 복선이었어요. 어. 량연양합니다. 왜? 네, 왜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불가피한 미래다.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앞으로 함께 할 수. 량연만 따로 나와서 활동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량연양은 같이 있어야 량연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카메라. 그럼 가수로 넘어갑니다. 하세요. 베이복스로 하세요. 꿈보다 해몽인데? K-팝과 메타버스의 동행은 동행은 베이비복스다. 베이비복스다. 왜죠? 그죠? 다 같이 이 산업에 있어서 일어나야 돼요. 겟업이다. 깨럽.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살려줬다. 성우님 준비되셨나요? 저는 네. 뉴진스의 어텐션이다. 왜 어텐션. 어텐션이죠? 주의 집중. 어텐션 집중해라. 이 불가피한 미래.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발전해야 될 된다. 것을. 그렇죠. 아무쪼록 정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이 한마디를 평론해 주시죠. 네, 뭐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런 평론할 가치도 없다는 말투는. 아니요, 그냥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나중에 강의 가서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 써먹어야 된다 하면 뭐 하나 쓰시겠습니까? 꼭 써야만 해. 텐션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량현양아가 별로였나? 랑은랑하는 뭐 설득력이 없다 말이에요. 왜였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김영대 음악평론가님과 함께 K-팝과 메타버스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 아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아, 저는 이 프로에 내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오늘 뭐 아무튼 뭐 량은량아 얘기도 듣고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종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상 아이돌들이 완벽하죠.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정, 이 허트, 흉내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건 인간이라는 존재.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거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모 디지쿠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